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연설회의 진행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 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 연설회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10분이고 연설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합니다. 만일 연설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를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권자들이 이 연설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일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진보당 이상규 후보입니다. 예, 서민의 정이 넘쳐나는 관악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관악 주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행운을 드리는 기호 7번 진보당 이상규입니다. 22대 총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 타협도 양보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반응 몇 개 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 날아오르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한 국힘 의원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어린애 투정 같았다.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억지 부릴 수는 없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정권 무너지는 소리, 뚝 터지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문과 독선,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담화에 의료계의 냉담한 반응은 물론 집권당인 국민의힘마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국민의힘 폭망입니다. 끝까지 민심과 표심을 모으려 안간힘을 쓰던 국힘 후보들의 내뱉는 절망과 한숨소리가 여기서도 들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인 황상무는 회칼 테러 망언을 했고요. 해병대 최상병 관련 주요 피의자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 도피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적 통치 행위입니까? 위기관리 능력은 고사하고 민심을 읽는 기본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마저도 반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어낸 범죄 수익이 23억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유력 검사의 부인이라 수사를 못했고 이제는 대통령이 부인이 되었으니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명품백 논란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대통령은 오히려 아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합니다. 대통령 위에 여사가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 국빈 방문이 전격 취소되고 양평 고속도로는 갑자기 노선이 바뀝니다.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고 각종 의혹이 넘쳐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진보당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불의하면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정당은 오직 진보당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대선에서 댓글 공작이 있었고 그 선거 부정을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가 획책한 사실을 추적
밝혀낸 장본인이 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진보당을 키워주십시오.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 합리적 가격이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물가가 괜찮다고 하는 이 말에 서민들 가슴은 열불이 납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랑곳 않고 물가 괜찮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 대통령 신뢰도 전부 빵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화랑이죠. 오직 대한민국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첫째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입니다. 부자 감세로 50조 이상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니 내수 경제가 살아날 리 없죠. 둘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불평등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붕괴로 한국 경제는 만성적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도입한 이후 김대중으로 노무현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신자유주의는 강화되었습니다. 파견법, 기간제법이 만들어지면서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저임금 착취 구조가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알바, 계약직, 촉탁, 이름도 가지가지, 일하는 형태도 가지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해도 기득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게다가 알바를 채용하는 영세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감당할 수 없어서 알바와 영세 상인이 싸우는 엉뚱한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쓰는 대기업만 좋은 일 시켜줬습니다. 그동안 집값 엄청 올랐죠. 건물주는 벼락부자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중소상공인, 동네 가게 하는 분들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중산층이 붕괴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은 대마불사 언제든 잘 나가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은 더욱 빈곤해져 갑니다. 양극화, 경기 침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득권 정당은 못해도 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재정입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정부 재정을 풀어서 경기가 선순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소득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신림동에 특히 많이 있죠. 최소한 월 500만 원, 숙련공 월 1000만 원 정도를 보장하고 이걸 확대해서 생산직, 기능직, 봉급 생활자의 소득이 향상되면 그만큼 중산층이 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공성 강화입니다. 학생에게 무상급식, 어르신들 기초연금, 아이에게 아동수당, 보편복지 공공성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해서 이동권 보장에 나섰고요. 필수 의료, 공공병원, 공공주택, 공교육 강화,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면 저소득층, 사회 취약 계층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10년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습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에서 먼지밥, 기름밥을 먹으며 10년을 지냈습니다. 불평등 구조를 깨트릴 적임자는 진보당입니다. 서민의 애환 그대로를 살아온 진보당이 양극화 구조를 해체하고 행복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민주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와 선거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 관악에서만 선거연합이 깨졌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단일화도 방송토론도 거부했습니다. 진보당과의 경선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정권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바람은 뒤로 하고 유불리만 따지는 정태호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의 적임자는 바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리 높은 곳 권력을 쫓지 않고
오직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학생에겐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제안해서 도입된 제도이죠. 대학생 입학금 폐지도 진보정당의 성과입니다. 관악에서 진보당 이상규는 도림천 범람을 막을 빗물저리조를 추진 완공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렇게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보당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 헌신하는 진보당이 제격입니다. 진보당 이상규의 당선은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파란, 바로 진보당 당선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야권 단결 필승 후보 기호 7번 이상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관악의 자존심이 우뚝 섭니다. 바야흐로 꽃피는 4월,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웃음꽃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자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